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총 2200만 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성택 실각설의 설익은 정보 발표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 보고가 급조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담당 교사가 검찰총장 검증이 이루어지던 올해 2월 12일 모두 17번이나 건강기록부 혈액형 영역에 접속한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어젯밤 9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총 2200만 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의 수사 비협조와 검찰 수뇌부의 수사방해 등으로 재판이 한창 진행된 지난달 20일에야 121만 건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직 검찰이 손도대지 못한 2091만 건을 분석할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퍼나른 대선 정치 개입 관련 글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글 2200만 건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트윗글 120만 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글이 2200만 건에 이른다는 데는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수사 대상인 심리전단 요원의 트윗글 2200만 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대통령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의 말입니다. 상식대로라면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민을 기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것이라면 대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 1분 1초라도 안 될 일입니다. 엊그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공식 입장을 내서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과 독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성택 실각설의 설익은 정보 발표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 보고가 급조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한기범 1차장이 아닌 파견관이 보고했다며 급조된 보고였음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국정원이 얼마나 급하게 이것을 터뜨리고 싶었냐면 국회에 파견된 파견관을 통해서 보고했다며 국정원에서 국회까지 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도 못 참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입니다. 지금 한기범 1차장이 와서 보고한 거로 다 보도가 됐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이것을 터뜨리고 싶었냐면 국회에 파견된 파견관, 네. 국정원 직원이죠.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회까지 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도 못 참은 거죠. 그래서 파견관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보고해라.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0분 만에 온 거죠, 저한테. 근데 그 사이에 여당 간사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든 이것을 터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처장이 아니라 국회 파견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대면 보고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 의원은 또 국정원이 대면 보고를 시작한 시점은 오후 4시 40분인데 보고받기 3분 전에 YTN에서 장성택 실각이라고 일보가 떴다며 45분쯤 튀밥 튀기듯이 계속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쇄도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기자들의 전화는 계속 오는 상황에서 판도라 상자를 내 방에 와서 열어놓고 도망가는 꼴이었다면서 이미 기자들이 알고 취재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담당 교사가 검찰총장 검증이 이루어지던 올해 2월 12일 모두 17번이나 건강기록부 혈액형 영역에 접속한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담당 교사는 학년 마감 등 학적 관리를 위한 일상 업무 수행 과정이라고 해명했으나 학적 관리를 위해 학생 혈액형을 살펴보는 경우나 하루에 무려 17번을 파악하는 경우는 전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병수 대변인입니다. 보면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혈액형 영역을 17번 조사했다는 것 자체는 네. 사실 학교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지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학생부 조회가 최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 정책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이미경, 임내연 의원 등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분할 민영화 꼼수라며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아무리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의 말입니다. 또 철도공사의 적자와 철도 민영화가 아닌 그럼 다른 방안이 무엇인가 등등을 따지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꾸준하게 제안해 왔지만은 그것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굉장한 압력을 철도공사에 넣어서 지금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서 정부가 만든 방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 마지막 보고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이걸 추진하는 것은 국회 무시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어젯밤 9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가 평화 속에 잠들었다며 남아공의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고 만델라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공기업 박근혜 낙하산으로 뒤덮을 셈인가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의 장본인들은 모두 친박계 정치인들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연관성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제 주주총회를 열고 김학송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경남 진해 출신의 김 전 의원은 한나라당 간판으로 삼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유세 지원단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박계 인물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10월 사장 후보를 공모해 4명으로 압축했지만 정부가 후보 재공모를 지시해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1차 공모 때 지원하지도 않았던 김 전 의원을 선임하기 위해 재공모를 지시한 셈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어제 제34대 회장에 삼성물산 회장을 지낸 현명관 씨를 선임했습니다. 현명관 씨는 재계 출신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 지난해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경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미래형 정부기획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조만간 낙하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1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성애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새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 전 의원의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보훈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월 말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서청원 의원에게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가 김 전 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경우 공직선거 후보 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한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된 김석기 씨의 경우도 전문성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씨는 임원 추천 심사위 평가에서 꼴찌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김 씨의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대전 서구울에 출마했다 낙선한 최연의 코레일 사장도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기업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박근혜 정부는 방만 경영을 뿌리 뽑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사장들 불러놓고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던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민주주의도 모르는 자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경영을 모르는 자들을 공기업 사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남부지방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36%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